미국 방송 역사상 가장 높은 88% 시청률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이 나왔는데 그 중심에 바로 한국의 그곳이었습니다. 평범한 미국 대학생이 우연히 찍은 영상 하나가 미국 전역을 뒤흔들고 세계 유수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기술과 변화에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한국 방문을 망설이던 한 학생과 그를 이끈 교수의 특별한 여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기대도 없었지만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이바입니다. 저는 미국 서부의 명문 공과대학인 퍼시픽 테크 대학교에서 도시 기반 시설 계획과 교수로 재직 중이에요. 학생들에게 교실 밖의 생생한 현장 경험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매년 세계의 강과 도시 인프라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한 방식을 도입해보기로 했어요. 바로 학생들이 직접 가고 싶은 곳을 투표하게 하는 것이었죠. 제 연구실 조교처럼 일하는 레오에게 후보지 목록을 보여주니 그는 중국 양쯔강, 프랑스 생강 같은 쟁쟁한 이름들 사이에서 한국, 한강 부분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더군요. 솔직히 다른 유명한 강들에 비해 뭐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는 선입견 없이 각 후보지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투표하라고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다음 날 30명의 학생 앞에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저조차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압도적인 23표로 한국의 한강이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양쯔강은 4표, 생강은 3표에 그쳤죠. 강이 실은 순간 술렁였고 미아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레오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왜 다들 한강을 골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제게 조용히 물어왔습니다. 그의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 다른 학생들이 앞다투어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 학생은 한국을 다녀온 친척이 평생 가본 도시 중 가장 안전하고 깨끗했다고 극찬했던 경험을 나누며 밤늦게 혼자 걸어도 전혀 무섭지 않았다는 안전성을 특히 강조했죠. 미아는 최근 SNS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한강 드론 라이트쇼 영상을 보여주며 직접 보고 싶다는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K-드라마에서 본 로맨틱한 한강 야경에 대한 로망을 수줍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이라는 상징성 또한 중요한 이유로 언급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에 저 역시 흐뭇함을 느끼며 한강행을 최종 확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는 여전히 한국에 뭐 특별히 볼 게 있겠냐며 투덜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레오에게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단정하지 말라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다독였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한강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박사과정 시절 연구차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새벽녘 한강변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때 느꼈던 벅찬 감동을 학생들과도 나눌 수 있기를 은근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이자 서울 유니버시티의 경환 교수에게 바로 이메일을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 달 후로 다가온 서울 방문에 대한 설렘을 조심스레 키우며 얼마 전 주요 외신에서 읽었던 수많은 드론이 서울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는 기사도 떠올랐죠. 출발 전날 밤 연구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레오가 찾아와 15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 시간에 대해 또다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을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미아가 웃으며 한국 가보면 생각이 분명 달라질 거라며 레오를 놀리는 듯한 말을 건넸어요. 저는 속으로 미소 지으며 이번 여행이 모두에게, 특히 가장 회의적이었던 레오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짐을 꾸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상쾌하게
폐부를 찌르는 맑은 공기와 투명하게 펼쳐진 가을 하늘이 저희를 반겼어요. 미아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사를 터뜨렸죠. 그 표정만 봐도 인천국제공항의 첫인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눈부시게 깨끗한 시설, 곳곳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기, 그리고 무엇보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자동 출입국 심사대의 놀라운 속도와 컨베이어, 벨트에서 거의 기다림 없이 흘러나오는 수화물 처리 시스템에 학생들은 연신 놀라움을 표했어요. 늘 비판적이던 레오조차 놀란 표정으로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뉴욕 JFK나 런던 히드로 공항과 비교하며 이곳의 엄청난 효율성에 감탄하는 눈치였죠. 그때 밝은 미소를 띤 한 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서울특별시청 글로벌 파트너십과의 아름 선임 코디네이터였죠. 그녀는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친절한 태도로 저희를 맞이했고, 인천공항이 국제공항협의회 주관,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세계 최초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대기록을 포함해 현재까지도 매년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으로 평가받으며 수많은 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의 놀라움이 당연하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주었죠. 첫날 일정은 호텔에서 잠시 숨을 돌린 뒤 저녁 한강 유람선 투어로 잡혀 있었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학생들은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 숲 사이로 푸른 산새가 병풍처럼 도시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이 이처럼 자연과 도시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도시라고 설명해 주었죠.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듯한 표정의 레오조차 창밖 풍경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유람선에 오르자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보석처럼 밤하늘에 박히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아름 코디네이터가 세계 최장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반포대교를 가리켰습니다. 총 길이 1140m에 달하는 다리 양측에 무려 380개의 노즐이 설치되어 있다는 그녀의 설명에 도시 공학을 전공하는 미아를 비롯한 학생들은 큰 관심을 보였죠. 잠시 후 장엄한 음악과 함께 형형색색의 물줄기가 밤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쏘아 올려지는 달빛 무지개 분수쇼가 시작되었습니다. LED 조명과 어우러진 물줄기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음악에 맞춰 우아하게 춤을 추었고 학생들은 일제히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저기서 감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단순한 분수가 아니라 마치 살아 숨쉬는 예술작품을 보는 듯한 감동이 모두의 얼굴에 가득했어요. 제 평생 본 광경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할 만했습니다. 처음 한국행을 못마땅해 했던 레오마저 어느새 휴대폰을 꺼내 열심히 영상을 촬영하고 있더군요. 무언가 비용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듯 중얼거리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꽤 흥미로웠어요. 분수쇼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밤하늘에 수천 개의 빛나는 점들이 나타나며 또 다른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아름 코디네이터의 자랑스러운 설명을 통해 저희 눈앞에 펼쳐진 것이 무려 1천여 대의 드론이 만들어내는 라이트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드론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태극기, 한강의 여러 다리 모습, 그리고 웰컴 투 서울이라는 환영 메시지를 밤하늘에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학생들은 이처럼 많은 드론을 동시에 완벽하게 제어하는 한국의 기술력에 다시 한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유람선이 황홀한 서울 야경을 가르며 나아가는 동안 저는 오랜 친구 경환 교수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내일 만날 약속을 확인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은 학생들의 들뜬 이야기 소리로 가득 찼죠. 레오는 창밖 야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의 생각이 조금은 바뀐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였어요.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내일부터 진짜 한강의 다채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차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저는 10년 만에 만나는 오랜 친구, 대학교 도시학과의 경환 교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 대신 여전한 학문적 열정과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경환 교수는 오늘 하루 한강의 역사를 직접 걸으며 배우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소개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진지함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저희는 버스를 타고 첫 목적지인 한강철교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경환 교수는 한강철교가 1900년에 완공된 한강 최초의 다리이며 한국 근대 교통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물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다리 아래에 도착하자 그의 목소리는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이 다리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와 눈부신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강조했죠. 그의 설명은 이어졌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직후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당시 정부가 한강의 모든 다리를 폭파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난길에 오른 수많은 시민들에게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다리가 폭파되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비극적인 역사였어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에 학생들은 모두 숙연해졌고 감수성이 풍부한 미아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역시 가슴 아픈 역사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죠. 그런 끔찍한 전쟁을 겪고도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경환 교수는 조용히 흐르는 한강을 가리키며 이 강이 한때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눈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의 역사를 품고 다시 힘차게 흐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그 순간 저는 레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경외심과 같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사실 자신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다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한국을 존경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는 그의 고백에 저희 모두의 마음은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연결고리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저희는 천천히 한강철교 위를 걸으며 역사의 숨결을 직접 느껴보았습니다. 경환 교수는 이 다리가 폭파와 복구를 여러 차례 거쳐 현재까지도 서울 지하철 1호선과 KTX 열차가 오가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역동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철교 위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한강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풍경을 배경으로 그는 삼국시대부터 한강 유역이 얼마나 치열한 각축장이었는지 풍부한 농업 생산력과 중국과의 해상 교역로로서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레오는 한강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냐며 처음으로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 특히 레오의 눈빛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제게 다가와 한국의 현대사가 이렇게 극적이고 강렬할 줄은 몰랐다며 정말 놀랍다는 진심 어린 감탄을 전했을 때 저는 가슴 깊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어요. 이번 여행이 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960년대 극심한 오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한강이 현재는 지속적인 정화 노력과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놀랍도록 깨끗해졌다는 설명, 심지어 멸종 위기종인 수달까지 돌아왔다는 이야기에 학생들은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아는 이 도심 한복판에 수달이 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경환 교수는 서울시가 총 57.1km에 달하는 강변을 녹지화하는 사업을 통해
자연과 도시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강 역사박물관을 방문하여 한강을 둘러싼 다채로운 이야기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레오는 특히 한국 전쟁 관련 전시실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전시실을 나오며 그는 제게 다가와 정말 대단한 역사라며 한국이 이렇게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일어섰다는 사실이 존경스럽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한강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조용히 말해주었죠. 셋째 날, 저희의 여정은 세계적인 기록을 목표로 건설 중인 한강의 신규 교량 현장 견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버스가 한강을 따라 동쪽으로 향하는 동안 경환 교수는 이 다리가 현재 건설 중이며 완공되면 한강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최신 교량으로 고덕대교는 다리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길이가 무려 540m에 달해 완공 시 세계 최장의 콘크리트 사장교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죠. 기존 세계 기록이었던 노르웨이와 파나마의 다리보다 10m나 더 길다는 그의 설명에 특히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거대한 교량을 강철이 아닌 콘크리트로 만들었다는 사실 자체에 큰 경이로움을 느끼는 듯 했어요. 마침내 다리 건설 현장 인근에 도착하자 그 압도적인 규모와 하늘로 유려하게 뻗어나갈 주탑의 모습에 저희 모두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경환 교수는 저희를 안전한 전망대로 안내하며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죠. 그는 이 교량이 단순히 길이만 긴 것이 아니라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했고 극한의 인장력을 견딜 수 있는 초고강도 케이블을 적용하여 무려 200년의 수명을 목표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대목에서 레오의 표정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200년이라는 숫자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한국의 건설 기술 수준에 대해 진심으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 그 기술적 성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경환 교수는 또한 다리 하부 구조를 가리키며 교각수를 최소화하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주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환경 설계가 이 다리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연신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에 바빴고 미아는 이런 혁신적인 건설 기술은 미국에서도 꼭 배워야 할 것 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환 교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한국의 교량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특히 친환경 건설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듯 했죠. 다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탁 트인 한강 풍경과 함께 이 다리가 서울 동부와 구리시를 연결하며 세종 포천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으로서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레오는 사장교 케이블의 장력 분산 방식에 대해 꽤 전문적인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었고 경환 교수는 특수 강철 합금 소재 사용과 정밀한 장력 조절 시스템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며 학생들의 뜨거운 학구열에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교량 기술에 대한 열띤 대화는 계속되었고 학생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한강 자전거 투어가 계획되어 있었죠. 아름 코디네이터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빌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총 69km의 한강 자전거 길 중 가장 아름다운 구간으로 꼽히는 반포에서 잠실까지 약 10km 구간을 함께 달릴 것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서 학생들은 신나게 페달을 밟으며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얼굴을 스치는 상쾌한 바람을 만끽했어요. 미아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멋진 자전거 코스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부럽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앞서 나갔죠.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더니 예고도 없이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학생들은 당황했고 아름 코디네이터가 급히 근처 쉼터로 대피하라고 소리쳤지만 거센 빗소리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일부 학생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재빨리 주변 학생들을 모아 쉼터로 이동했지만 레오와 미아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걱정이 앞섰죠. 아름 코디네이터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즉시 서울시 종합상황실에 긴급 상황을 알렸고 신고 후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안전요원들이 도착하여 저희에게 우비를 나눠주었습니다. 실종된 학생들에 대한 걱정도 잠시 다른 구조팀이 즉시 수색에 나섰다는 연락과 함께 얼마 지나지 않아 두 학생을 안전하게 발견했다는 무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곧 흠뻑 젖은 레오와 미아가 구조대원들과 함께 나타나 멋쩍은 표정을 지었고 저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안전하게 대기하고 있던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레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는데 미국이었다면 이렇게 빨리 대응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그런 감탄이 담긴 말이었죠. 한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에 그는 물론이고 저와 다른 학생들 모두 크게 놀란 듯 했습니다. 아름 코디네이터는 서울시,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강공원 주변에는 이런 긴급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고 미아 역시 솔직히 조금 무서웠지만 금방 구조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을 통해 오히려 한국 사회의 또 다른 강점을 발견하게 된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인상 깊은 경험이었어요. 다섯째 날, 저희의 여정은 한강이 단순히 도시를 가로지르는 물줄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깊이 체험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 방문지는 마포대교였어요. 경환 교수는 이 다리가 서울 시민들에게 단순한 교통로를 넘어 생명의 다리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불린다고 소개하며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죠. 그의 설명에는 어딘가 깊은 사연이 담겨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해질녘, 저희가 다리 위를 걷기 시작하자 난간 곳곳에 설치된 조명이 하나둘 켜지며 따뜻한 문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밥은 먹었는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위로,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다는 격려 등 마치 다리가 저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장난스럽게 웃던 학생들도 이내 조용해지며 그 문구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궁금해하는 눈치였어요. 특히 레오가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묻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자 경환 교수는 2012년에 시작된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마포대교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장소로 알려지면서 이를 예방하고 삶의 희망을 주고자 시민들의 참여로 희망적인 메시지와 센서를 설치하게 되었다는 배경이었죠. 그의 설명에서 저는 깊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따뜻한 인간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 코디네이터는 덧붙여 2015년에는 난간 높이를 높이고 2021년에는 AI 기반 CCTV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실제 자살 시도가 현저히 줄었으며 다리에 설치된 SOS 생명의 전화를 통해 매년 수백 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지며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통계도 알려주었죠. 미아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다리 난간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연결하려는 노력에 대한 존경심이 읽혔어요. 레오 역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이런 인간적인 접근 방식이 자신들의 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경환 교수는 한강이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람들에게
삶 그 자체였고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었으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과 같은 존재였다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로 마포대교 방문을 마무리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남겼죠. 다음으로 저희는 한강생태공원으로 이동하여 한강이 어떻게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경환 교수는 과거 심각한 오염으로 죽음의 강이라 불리기도 했던 한강이 대대적인 수질 정화 사업과 지속적인 생태 복원 노력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으며 현재 총 57.1km에 달하는 강변이 시민들을 위한 푸른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했음을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무 데크로 만들어진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깨끗해진 강물과 풍성해진 수변 식물들을 관찰하던 중 레오가 물 위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생물을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으로 손짓했습니다. 경환 교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것이 바로 수달이며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수달의 귀환은 한강 생태계가 건강하게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기쁘게 설명해 주었죠. 학생들은 도심 한복판에서 야생동물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며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미아는 미국의 대도시 강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자 저희는 강변에 특별히 마련된 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아름 코디네이터가 예고했던 특별한 쇼는 바로 또 한 번의 환상적인 드론 라이트 쇼였어요. 첫날 보았던 것과는 또 다른 테마로 20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캔버스 삼아 화려하게 움직이며 한강의 사계절, 서울의 스카이라인, 아름다운 꽃과 새 등 다채로운 형상을 입체적으로 그려냈습니다. 학생들은 다시 한번 터져나오는 환호성을 참지 못했고 레오는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드론들의 군무에 경외감마저 표하는 듯 했습니다. 경환 교수는 이 드론 쇼가 이제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 관광 명소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특히 매년 봄가을에 열리는 특별 공연은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는 듯 했습니다. 쇼가 끝난 후 저희는 잠시 강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 위로 쏟아져 내리는 아름다운 야경을 말없이 감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레오는 제 옆에 다가와 조용히 오늘 본 것들이 정말 깊은 인상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습니다. 마포대교의 그 메시지들, 강을 살리려는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저 아름다운 드론 쇼까지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 듯 보였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서울의 심장이자 살아있는 역사이며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흘러온 존재라는 제 생각을 전했습니다. 경환 교수 역시 한강은 지금 미래를 향한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며 깊은 여운을 남겼죠. 그 말이 앞으로 펼쳐질 한강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더욱 부풀게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희는 호텔 컨퍼런스룸에 모여 소규모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각자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과 느낀 바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제가 제안했었죠. 첫 발표자로 나선 미아는 한강이 서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모두 품고 있는 역동적인 공간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연 친화적인 생태 복원 사업과 최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그녀의 발표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 도시 계획을 연구할 때 한강을 중요한 모델 케이스로 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학생들의 따뜻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저마다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공유했어요.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에 황홀했던 기억, 고덕대교 건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한국기술력의 위상, 심지어 한강대교 위에 있다는 특별한 숙소 스카이 스위트에서의 하룻밤 경험까지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강과 서울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저 역시 이번 탐방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다채로운 영감을 주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마침내 여행 초반 가장 냉소적이었던 레오의 발표 차례가 되자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레오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과 한강에 대해 가졌던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했죠.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저는 속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간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직접 보고 느낀 한국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더 발전되고 아름다우며 따뜻한 나라였다고 진솔하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그는 마포대교의 생명의 다리 프로젝트처럼 기술을 단순히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는데 사용하는 방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힘주어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진정성과 존중심이 묻어났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레오는 저희 모두를 놀라게 할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나라에서 더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내비치며 혹시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진심으로 묻는 듯 했습니다. 그의 예상치 못한 변화와 진심 어린 요청에 저와 경환 교수는 물론 다른 학생들까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바로 그때 레오는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어보이며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재미삼아 찍어 개인 SNS에 올렸던 반포대교 분수쇼와 드론 라이트쇼 영상이 며칠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해외 유명 여행 커뮤니티나 한류 관련 채널 등에서 공유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탄성과 술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레오는 덧붙여 그 영상이 화제가 되어 미국의 유명 온라인 뉴스 채널의 디지털 콘텐츠로 소개되었고 이를 통해 미국 내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야경과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경환 교수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반포대교 분수쇼가 이미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와 기술력에 주목하게 된 것에 대한 깊은 감회가 느껴졌죠. 그는 더 나아가 이 영상이 화제가 된 후 미국 내 일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한국의 첨단 교량 건설 기술이나 드론 운용 시스템에 대한 문의와 함께 공동 연구 가능성을 타진해오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까지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이것이야말로 한강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제 세계가 한국의 저력과 혁신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레오의 교환학생 희망에 다른 학생들도 덩달아 관심을 보이자 경환 교수는 퍼시픽 테크 대학과 서울 유니버시티 간에 이미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다는 따뜻한 약속을 하는 듯 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저와 경환 교수는 이번 탐방 경험을 바탕으로 한강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국제학회 공동 논문을 준비하기로 뜻을 모았죠.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학생들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 풍경을 아쉬움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레오는 제게 다가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며 이번 여행이 자신의 인생 진로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한강처럼 우리의 인생도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것이니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내다보자 저 멀리 한강이 햇빛을 받아 은빛 리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짧은 여행이었지만 한강은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단순한 강이나 관광지를 넘어 세상을 보는 시선과 마음을 움직인 특별한 존재로 깊이 각인되었죠.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멋진 이야기의 시작이며 한강이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를 감동시키고 있음을 확신하며 서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이바 교수님과 학생들이 한국의 한강을 탐방하며 겪은 가슴 뭉클한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레오 학생이 한강의 깊은 역사와 눈부신 현재,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노력을 직접 경험하며 마음의 문을 여는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죠. 저 역시 이 사연을 통해 편견을 넘어선 진심 어린 만남이 얼마나 큰 감동과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한강이라는 공간이 품고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와 가능성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에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